한국명은 이효재라고 부릅니다. 널브러자 다스릴 지자고, 미국명은 휴버트리라고 해요. 그 휴버트는 좀 역사가 있어요.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험프리 대통령이 한국을 무척 사랑했죠. 그래서 제가 나온 고려대학교에서도 명예법학사기를 주기도 했고, 그분이 관장하는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그것이 69년도에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행해졌는데, 그때 제가 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을 때에 소개를 하는데 제가 영어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호재로 했더니 영어를 써라. 그래서 나 영어 이름이 없다 그랬더니 험프리 부통령이 내 이름을 가져가라. 인실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휴버트, 그분이 휴버트 험프리입니다. 그래서 휴버트를 내면 69년부터 그분 이름을 따서 휴버트리라고 미국 사회 모든 글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입니다. 그것이 서해바다에 가까운 곳인데, 이 조암호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낚시터로 유명합니다. 조암호수는 그곳에서 태어나면서 여름에는 수영을 많이 했고, 또 겨울에는 아이스케이팅을 많이 했고, 가을 되면은 그 미팔군 그 군인들이 사냥을 와서 그 어린 저로서는 쫓아다니면서 그 총쏘매 총소리 들으며 오리 잡는 구경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쩌건 시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 호반의 그 환경 속에서 워즈버스처럼 호반 시인으로 아마 가고 싶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6.25 전쟁이 났어요. 그 미팔군 사령부에서 이 간첩들의 행동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신부대를 하나 우리 뒷근방 안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 나이에 거기 가면 쪽거리도 준다 그래서 철조망에 가서 쭉 서 있으면은 애들 뭘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거리들 많이 받아먹은 기억이 나고, 그 쪽거리들 맛이 있었는데, 뭐 또 커피는 그 봉지에 들었는데 그 주니까 그 뭐 따니까 무지 써요. 그래서 이건 독약 같은 그런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미국 문화가 들어와서 미국 유행을 받고, 특히 거기서 내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사람들은 라이프 잡지를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라이프 잡지가 칼라로 나와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거기에 나왔던 남자 배우 여자 배우들의 사진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거기 가지고 그 라이프 잡지를 구해서 집에서 쳐다보고 야, 칼라 기술이 미국은 이렇게 발달됐구나. 그리고 그 부대가 있는 고롱창에 들어가면은 그 깡통을 보냈는데 그 슐리츠 비허그 버드와이서 깡통이 쫙 버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깡통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깡통 주스러 갔습니다. 그 깡통 주워다가 집에도 모아놓고 그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나는 저런 나라 가볼 수 없나. 그래서 미국 가는 꿈이 그때부터 싹이 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단어 영어 알파벳 26자를 구해가지고 그 맨날 그걸 외웠습니다, 단어를. 그래서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단어 26자 외운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을 통해서 영어 점수는 제가 최고 득점을 항상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냥 저절로 났습니다. 그 영어 때문에. 그래서 그 영어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간 데도 도움이 됐고, 결국 내 그 영어 때문에 미국을 동경했고 유학을 동경했고 미국 가서 살고 지금 50년이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964년에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근데 사정이 어려워서 그 고려대학이라는 사립대학이라 그 등록금 대기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사를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해도 모자라서 선배들이 졸업하고는 직장에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군복무를 빨리 마치고 와서 대학 맞추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된다. 군대 3년 때 보면 다 까먹어서 너 공부 헛공부한다. 그게 제 마음에 돌아왔어요. 근데 65년도에는 군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군대를 나갔다라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때는 좀 내 친구 형님 백을 통해서 군대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65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경제학과를 들어갔기 때문에 대개는 병참부로 발령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산훈련에서 끝나고 나서 뭐 갑자기 군대에 무슨 명령이 떨어졌는지 모두 다 춘천 제3보로 발령이 났어요. 그거는 그 같은 경우는 내일모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겁이 났습니다. 근무하다가 죽고 뭐 대학도 못 종하고 미국도 못 가고 그래서 집에다 가는 길에 기차에서 용산역에서 내려서 집이 원효로였기 때문에 잠깐 돌려가지고 내가 지금 기차 타고 춘천으로 갑니다. 그러니 방문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집안 식구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나를 원주로 뽑아냈습니다. 원주에서 내렸는데 뭐 군대니까 뭐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죠. 이 미국에서 수입되는 유리통을 기차에서 내리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겁냐면 혼자 못해요. 둘이 세 명이 하는데 겨울에 그걸 내리는데 이게 뭐 춥기는 하고 이게 너무 힘들고 내가 이게 평생 이렇게 산다면 죽는 게 차라리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아보니까 고군방에 대한민국 제1야전군 평참 고문관이 있다. 그 영어로 KMAC이라고 해요. KMAC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그 당시에 김계원 사령관이 1군 사령관이 있는데 선뜻 생각나는 게 내가 어떻게 저기를 뚫고 들어갈 수 없을까. 그래서 내가 군목을 찾아갔습니다. 박 대령을 찾아가서 내가 사실 꿈이 좀 있는데 내가 저렇게 도나무통 내리다가 인생 보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유학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 군사고문단에 가서 좀 내가 쪽 짧은 지식이지만은 통역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 박 대령이 하느님이 도와서 그런지 그 군사령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며칠 후부터 그 군사고문단 병참수석고문관실에서 이제 쫄병으로 번역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그냥 이 천국 같더라고. 천국. 그 미군 부대 들어가니까. 거기서 근무하면서 출근은 자기는 한국 부대가 자고 그 한국 부대에 있으면은 이 미국 사람들은 그때도 참 여유 있는 국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군 리무진이 딸 데리러 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그냥 뭐 땀 질질 흘리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중대장이 되게 대의죠. 이 중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무슨 특별한 놈이냐 해서 내가 군밤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 뭐 할 말은 없고 뭐 거기서 가는 데는 근무를 하니까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고민이 됐어요. 거기 퇴근하면 또 데려다죠. 리무진으로. 그리고 또 아침 또 9시에 남 훈련 받는데 나를 또 모시러 와요. 야, 이게 미국 일행이 이런 나라구나.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이용한 것이 어떻게 저 미군 막사에 들어가서 여기 오지 않고 거기서 근무하는 방법을 연구 끝에 병참수석고문관이 그때 미국 대령이었어요. 베넷 대령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고서 그 사람이 척 받아들이고 여기다 막사를 정해줄 테니까 여기서 오라. 그래서 그분이 아마 일군 사령부 김기훈 장관한테 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막사를 얻어서 거기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무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또 점심시간 또 1시간 또 주대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이 또 있대요. 60원인데 에어컨이 쫙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천국이야, 천국. 미팔군 있는 게. 그 도서관에서 책이 쫙 깔렸는데 뭐 아직 영어는 못하는 처지지만은 영어 책이 쫙 깔렸는데 저거 언제나 내가 읽어서 저런 책을 보나. 그 생각이 영어를 더욱더 배우게 됐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그렇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저 소속의 제가 한국군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걸 한국 일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욕심이 또 나더라고요. 그 미8군 내에 미국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메일랜드 유니버시티 브랜치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강의를 매일 해요. 저녁에 끝나고. 그 저녁 모델 가려면 저거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마음이 좋더군요. 군사고문단 대령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 네가 원하는 데면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내가 서울로 옮겼습니다. 그 소속 부대를.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이 미군 부대에 속하려면 너는 한국군 출신이기 때문에 카투샤로 소속이 돼야 된다. 그 카투샤 시험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카투샤 시험 봤는데 1600명을 보는데 뭐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심사는 미국 사람들이 인스트럭터예요. 그래서 나보고 교관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교관을 맡았습니다. 그 교관은 뭐냐 일주일에 사흘 강의를 합니다. 기본 영어 컨버세이션, 미국 문화, 관습, 생활태도 이 4가지 항목을 그 카투샤 병으로 찾아오는 한국 병사들을 가르치는 게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3,000명 정도가 와요. 그거를 교육시키다 보니까 나 나름대로 연설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1,600명 집회 시켜놓고 연설하다 보면은 뭐 그때 한참 월남전이 갈 때라 그 한국 사병들한테는 너희들은 빠다먹고 이제 미팔군에 배속되는 카투사니까 행복한 인간들이다. 지금 이 순간에 월남에서 우리의 국군들이 총 맞아 죽어간다. 그걸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군대 공부를 하라. 그래서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거다. 그렇게 했던 교육을 시킨 기억이 나고, 또 카투사 내에서도 교관들 중에 또 영어 옹변대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응시를 해서 어떻게 상을 타게 돼서 미팔군 사령관 특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때 카투사 교육대의 상병은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한 론 브라운이 그때 내 교장이었습니다. 가까웠어요, 나하고 같이 군 복무를 하니까. 그래서 론 브라운이 이제 나의 교장이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컨택트를 했고, 또 집안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있어서 기왕에 내가 미국을 쳐다볼 거라면 제일 큰 줄을 해야자. 그래서 뉴욕 주지사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텍사스 주지사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거 펜팔이죠, 펜팔. 펜팔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텍사스 주지사 존 커넬리가 그때 주지사였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를 방문할 때 앞자리 타고 가다가 그 케네디가 사살당한 사건 있죠.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존 커넬리입니다. 그분이 너 미국 오고 싶으면 내가 스폰서를 할 때 언제든지 하라. 그래서 내가 미국 오는 꿈을 꿀 때 그분이 재정부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부서 가지고 대사관에 가니까 미국 올 때에 일사천리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미국 사람들과 컨택트를 하기 시작하고, 짧은 영어 배운 것이 그래도 편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게 8군에서 키웠고, 제가 아직 졸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해서 대학을 이제 마치고 유학의 꿈을 준비하면서 하는 도중에 1969년도에 이 국제 학생기구 중에 국제 경상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경. 그 영어는 아이색이라 그러는데, 그게 각 나라 다 있고 우리나라에도 1년에 한 명씩을 차출합니다. 그 시험을 봅니다, 유네스코에서. 그래서 또 제가 그 응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1등이 되면은 미국 가서 뭐 한 6개월 동안 체류 동안 체류 비용 다 대주고 비행기표 다 대주고 혜택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때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제가 당선이 돼서 대한민국 아이색 대표로 내가 69년도에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그때 첫 출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노스웨스턴 대학에 있으면서 낮에는 그 필드 엔터프라이즈라고 공무원생을 지정한 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봉급을 받고 아주 재밌고, 그 노스웨스턴 대학은 미시간 호수가에 있어서 아주 낭만적입니다. 거기서 상당히 엔조이했고, 또 욕심이 나서 나도 그 웨이트레스를 한번 해보자. 그 이태리 식당 쫓아다니면서 또 신청해가지고 또 웨이트 노릇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6개월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를 마치고 다시 이제 정식 유학생으로 콜롬비아 대학원으로 다시 오기 수족 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곳이 72년도입니다. 72년도에 미국을 오게 됐고, 이제 와서 나를 지원했던 사람들과 와서 가깝게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아버지들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들이 또 나를 초청해가지고 점심도 얻어먹고 저녁도 얻어먹고 필요한 거였는데 얘기하면 뭐가 필요한지도 몰랐지만은 너 학생 비자입니다. 학생 비자라니까 일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생활을 하는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콜롬비아 대가 학비 무지 비쌉니다. 젊은 기분에 내가 뭐 고학해서 할 거라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어른도 없는 얘기야. 고학을 해서 콜롬비아 대학은 학비를 댄다.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학교 다니면서 하려면 파타임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바에서 바텐더를 하면은 그 단기적 수입이 좋다. 그래서 바텐더 스쿨을 또 3개월치 가서 증명서를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짭을 잡는데 직장을 집어주는 게 처음 주는 곳이 뉴욕 시내에 8번가 40가에 그 바들이 많았어요. 거기 가서 일을 하래요. 근데 거기 저녁에 가보니까 범죄들이 우르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범죄에서 총 맞는 생각 안 했고, 어떻게 이제 푼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 어떤 데 하루 저녁에 100불을 벌어요.
술 취하면은 술 취한 사람들이 기분이 나면은 50불 주고 100불 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뭘 왔느냐, 나 유학하러 왔다. 그러니까 동경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팁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내가 시작이 7시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그때가 범죄가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그때에 72년도에 8번가라는 것은 범죄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다가 총 맞아 죽기도 칼에 찔러 죽기도 그런데 저의 젊은 마음에는 맞아 죽는다는 생각을 하도 안 하고 거기서 일해서 fund은 분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그 바텐더 술 믹스하는 걸 해서 아주 뭐 잘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사실은 다 잘 알지 못하죠. 그 술 섞는 게 아주 그 복잡합니다. 그게 다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다가 내가 고려대에 가서 공부를 끝낼 수가 없어서 이제 내 고려대학교 선배들이 한둘 있었어요.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하냐? 저 장학금 준 데로 가라. 네가 장학금 없이 공부를 하냐? 그 어딘지 잘 모른다. 그랬더니 지금 그 고려대학교에서 학장을 지내신 선배가 뉴욕 주립대 가면은 요새 장학금 많이 준대더라. 너 학점이 저 대학 때 좋은 것 같으니까 해봐라. 그래서 그때 내가 대학 때는 공부를 좀 학점이 좋았나 봐요. 예약점이 많아요. 그때 예약점을 가지고 신청하니까 뉴욕 주립대 가서 전액 장학금에 이 생활비까지 준다고 연락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8월부터 보따리를 싸고 그 뉴욕 주립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석사 과정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가을이 되니까 주립대들이 업스테이트가 많아요. 단풍이 졌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도서관 안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센티해가지고 이제 그걸 겪고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들어가면서 내가 영주권이 없어요. 근데 욕심이 영주권 갖고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영주권 어떻게 땁니까? 파타임으로도 일을 못해. 그래서 이거 영주권 따는 길이 없나. 그래서 뉴욕시에 내려와서 소문을 폈더니 어느 그 기업가가 자기가 보석상을 하는데 보석 깎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보석 깎는 기술을 배운답시고 자기가 영주권 스폰서 설정하라. 그래서 저는 영주권 얻는 욕심에 거기 가서 보석 깎는 짓을 했습니다. 한 3개월 깎아보니까 죽으면 죽지는 못했겠어요. 그래. 내가 차라리 그냥 공부 끝나고 빨리 한국 가는 게 낫지. 박사 따고. 그래서 결국 3개월에 중단을 하고 딴데 돈 더 주는 데가 없나 그래서 또 여러 곳에 이제 방법을 좀 알았습니다. 미국 그 어떻게 대학원 가서 장학금 받나. 그때 텍사스주가 한참 번성할 때입니다. 그 텍사스 달라스 연락 때 달라스 주립대 가서 8,000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장학금을. 생활비 따로 주고 이거는 유학생이 8,000불 받으면 아주 잘 삽니다. 더구나 뭐 독신 같은 사람은 돈 남아 돌아가요. 이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역시 가면은 영주권을 쓰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또 딴 데다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의 무역회사에서 해야 돼. 내가 이제 바이링구얼로 저 영어고 한국말하고 하는데 한국 무역하는데 필요한 사람으로 좀 세크레터를 넣어줄 수 없느냐. 근데 아는 분이 그냥 스폰서로 서서 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보통 그 1년 반에 나오는데 3년이 걸렸어요. 이름을 잘못 적는 바람에. 그래서 3년 동안 묶였어요, 뉴욕서. 거기서 이제 내가 발생한 게 이 위장염이 걸렸어요. 저 희비지 장염이 걸렸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겠고 영주권도 없고 지금 내 상태가 붕 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따리 싸고 한국 박사를 못 땄으니까 갈 수도 없고 그 텍사스 대학도 못 갔고 그 텍사스 대학에서는 왜 안 오느냐. 장학금 너 때문에 할당을 해놨는데 네가 안 와서 딴 사람도 못 준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희비장이 걸려서 아는 의사한테 갔더니 위암이라고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분이 유명한 의사인데 사실은 위암이 아니었는데 증세를 보고 도서관에서 1시 2시 오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 먹으면 채요. 바로 채고 안 돼요, 소화가. 그러니까 애꿎은 콜라고 세븐아만 마셨는데 이게 악화가 되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위장병 걸린 사람들은 이 카보네이트로 마시면 안 돼요. 커피도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이거 무식해서 그냥 뭐 잘 날아가는 게 세븐아비니까 세븐아 마시고 또 코카콜라 마시고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서 그 막 붓기 시작했어요, 위장이. 그 체중이 제가 보통 100, 그때는 140인데 100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체중이. 못 먹으니까. 그래서 죽는다고 그런 판정이 나오는 것 같아서 생명보험도 그때 안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30도 안 돼서 죽는구나.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 내가 죽어야 되나, 그래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용기를 찾고 있는데, 그때 내가 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 교회 가라, 기도를 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 의존을 했습니다. 그때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줘야 내가 공부 끝나고 조국 가서 후진들을 위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맨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낮에는 어쨌든 이제 검사를 하러 가는데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가야 되겠구나. 그 6개월 전에 생명보험을 신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10만 불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죽더라도 뭐 남기는 게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고 가서 저 플라싱 내는 곳에 유명한 내과사한테 이제 가서 봤는데 그 위궤양 검사라 그러죠. 그걸 그 기계를 넣었더라고요. 마취시키고 해서 한 이틀 검사를 했는데 위암이 아니고 장기 위궤양염이다. 그렇게 판정이 내려서 얼굴에 웃음이 확 돋았습니다. 죽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영주권 신청은 또 해결됐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뭐 미국 갔는데 공부를 하느냐, 그냥 적당히 먹고 살지, 그 애 먹고 위암 걸려 죽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랄 때부터 해양열이 좀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가서도 내가 미국 가서 거기도 최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모국으로 돌아와서 후진 양성을 하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고, 또 내가 왜 경제학을 하냐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잘 살려면 경제 외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외교 순리 좀 써보자. 그러한 야심과 품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작해서 그때도 직장을 잡았으면 영주권이라는 직장 잡히다가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매일 고민하는 게 이게 내가 박사학위 못 땄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미군 사명이 없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게 뭐 노상 밤마다 내가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직장을 사표를 했어요. 그때 돈 3만 5천 불이었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괜찮은 월급이었어요. 그때 2만 불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 됐는데 저 개인적인 그 향열과 욕심 때문에 사표를 눈물을 흘리고 냈습니다. 내가 그러면 학위를 못 따면은 도라미 탑을 내잖아요. 직장, 좋은 직장 관둔 것도. 그래서 저는 아직 내가 젊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사표를 내고 다시 학교를 찾아서 훈련병을 못 가고 제가 좀 이 공부를 이 전통적인 경제 이론하고 또 이 막스 쪽에 좌파적인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 미국 내에도 아직도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 좌파 이론이 좀 있고 또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에 좀 있고 또 맨하탄의 뉴스쿨이라는 데가 전통적으로 막스 경제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내가. 그 막 우리 동창 중에는 그 김중태라는 분이 서울 물리대를 하고 대학 한참 하다가 거기 와서 공부하다가 아마 나중에 아마 명지대학 총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조세론에 대해서 막스 이론으로 학위를 따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다 집어치고 뒤늦게 나에 도서관에 가서 새벽 1시, 2시까지 가서 앉아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85년도에 나의 스승인 김상엽 박사가 총리가 되셨다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한번. 그때 아직 학위를 못 끝냈어요. 그냥 갔습니다. 한국 가가지고 총리실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신발 신으면 브라질 신발이 이 붉은 가죽의 신이 유행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한국의 풍습을 싹 잊어버리고 양말도 뭐 까만 양말이 아니고 그냥 뭐 누르등등한 양말 신고 신발도 브라운색을 신고 또 5월달이니까 양복도 또 라이트 블루 양복 입고 갔어요. 그래서 중앙청에 들어가는데 그 질문이 무슨 차 타고 오느냐 번호 뭐냐 다 제공했습니다. 근데 안 들여보내더라고요 중앙청에서. 그 무슨 뭐 이게 양아치가 왔나 그렇게 생각하는 국무총리실을 간다 그랬더니 허용을 안 해요. 한참 심각해 버렸습니다. 이미 약속이 다 돼 있고 총리실 연락해보라. 그래서 간신히 거길 빠져나가서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국의 풍습은 그런 그 고위 공문실에 들어가는 것은 까만 양말에 까만 구두에 까만 양복을 신고 라 이야. 저는 그걸 까맣게 이었었습니다. 나중에 그 정치 있는 분들이 그걸 모르고 강요하느냐 그래서 내가 꾸지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입장에서 빨리 공부를 끝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공부를 하는데 애가 내가 이제 둘이 생겼어요.
근데 쉽진 않더라고요, 생활이. 그래도 애초에 내가 결심한 것이 있으니까 이게 관철시켜야 된다. 난 끝까지 이제 공부하겠다는 걸 시작을 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뭐 그 나이에도 도서관 가서 1시에 2시에 오고 어떤 데는 밥을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해서 80년 말에 이제 리카두의 동등 학설, 그거 사실 한국에서 잘 모르는 학설인데 그거를 이제 학위를 끝내고 월스트리트가로 직장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직장을 잡고 제가 주립대학을 다닐 때 뉴욕 주립대학 빙햄턴하고 코넬 대학하고 그 낭수기업장 학과가 있었어요. 코넬 대학이 이타카였습니다. 그 빙햄턴은 빙햄턴에 있어요. 거기서 30분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쪽 그 업스테이트 사는 기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단풍 좋고. 그래서 내가 월스트리트까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다시 시골로 올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육군사관학교가 소지하고 있는 또 조지 워싱턴이 진군할 때 여기 독립전쟁을 했던 이 오렌지 카운티로 제가 82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와서 자리를 잡고 월스트리트가로 출퇴근을 했죠. 그대로 넘. 이제 82년에 제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다시 시골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키를. 이게 농장이 있고 정원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뭐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서 여기 육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US 밀리터리 아카데미라 그러죠. 거기 무슨 국방계약 같은 걸 잡을 수 없을까 해서 거기도 기웃기웃했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거기서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마음이 누그러지는지 내가 좀 미국 사에서 기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1965년 원주의 군사고문단에 일할 때에 그 소양강이 원주 시내를 춘천서부터 내리는 강이 흐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군사고문단에 일하는 것은 미 국방성에서 전령이 내려오기를 무기 장비 현황을 파악하라. 한국군에 그 한국의 원주는 전부 무기 장비의 공급이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번역하는 일이 항상 있었고, 그러면 주마링은 미국 사람들 국방에서 내는 명령이 뭐냐면은 1950년 51년 한국전쟁 중에 사망한 미국 어느 주에 누가 어디 거기서 죽었다니까 그 시체를 좀 찾아라. 그 영연 발굴의 사명이 이 군사고문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똘만이니까 퇴역하고 그러니까 나를 끌고 가야 되죠. 왜냐면은 그게 여주 쪽에서 많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주에 그 이제 지시 내려온 것이 맵에 의해서 여주 근방에 어디에 거기 쏴 죽었다더라.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 여주를 가면은 땅을 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몇 명 삽니다. 민간인을 삼국 사람들이 한 몇 시간 파죠. 어떤 때는 그 군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면 도구태그라는 건데, 군번이 영어로 도구태그인데 그건 은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 썩습니다. 녹이 안 슬어요. 그러니까 파다 보면 군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어느 주말은 가서 허탕쳐서 헛방친 적이 있고, 어느 주말 가다 보면 군번이 한두 개 나옵니다. 그 군번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거를 다시 군사고문단에서 미 펜타곤 국방성으로 보냅니다. 그 국방성에서는 그 가족한테 당신의 아들 뭐 조카 누구가 한국전쟁대 근무하실 때에 시체 발견했다. 뭐 군번 받기 위해서 시체가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보고 역시 미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 영혼까지도 저렇게 찾아서 가족에게 해주는구나. 참 위대한 나라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정말 위대한 나라구나. 내가 그런 데 가서 좀 살려면 참 좋겠구나. 근데 그걸 느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이 인권 존중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생각해, 나도 그러면 그 소양강으로 이제 그 다리를 건너서 가다 보면은 그 소양강가에 천막촌이 쭉 있는데 다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무슨 천막인가 하고서 내가 한번 내려가 봤더니 그 안에 고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좀 안 됐다 쟤들. 비가 오면 그 비가 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 끝에 어떻게 걔들한테 저 천막을 차려주지 학교를 줘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뭐 군신이가 아무 힘이 없어서 이걸 받는 건 어쩔 수 없이 그 군사고문단에다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날 내가 굳게 마음을 먹고 그 고문단 병참수 고문관한테 내가 하나의 질문을 좀 던지고 싶다. 뭐냐? 우리가 저 영연 구하러 여주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소양강 강가에 그 천막이 보지 않았냐? 봤다. 그래 한번 내려가 봤더니 거기 고아들이 불불 떨면서 거기서 그냥 살고 있더라. 이거를 어떻게 좀 군사고문단에서 학교 같은 걸 좀 빌릴 수 없겠느냐. 내가 그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그 같이 가보자. 같이 갔어요. 자기들이 본 그때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여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에요. 군대로 나왔지만 당장 마음이 달라지죠. 이거를 우리가 학교에 줘주자. 그렇게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참소고문관이 이게 물자 다 달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명령 내려가면 돼요. 그래 가서 한 달 만에 병참부대 연락을 해서 군대 내에서 꼭 필요한 거 제쳐고 나머지는 학교 진도 다 하라. 명령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줘줬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줘주니까 식목일 때만 노상 불러요, 우리를. 그래서 나무 심동을 하잖아요. 나하고 이제 군사고문단이라고. 그 학교에서는 애들도 좋아하고 거기 그 고아원 운영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2002년에 한미 사랑의 재단이라는 거를 설립했고 그 목적은 고국의 불우한 소년 소녀 가장과 장애인들 장학금을 준다.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만불내지 15,000불씩 지금 매년 갖다 25만 불을 갖다 줬어요, 제가 이제까지. 그래서 지금 금년 올해도 지금 가기로 돼. 그 모체가 바로 그 일군사령부가 있던 소양강 강가에 천막에 찢어진 천막에서 달달달달 떨던 그 아이들을 보고 그 학교를 지어주고 그거를 생각해서 여기서 한국에 모금을 해서 그 아들 도와주자. 오커 장군이 같이 근무할 때 아들도 근무했습니다. 대위였어, 대위. 근데 메가더가 이제 총사령관 아니에요. 오커 장군이 죽으니까 메가더 장군이 오커 대위를 불러서 너까지 여기서 죽을 순 없다. 너는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빨리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령관이 내렸으니까. 이게 오커 장군이 반발을 했어요. 내가 이거 전방에서 근무하는데 내가 떼지면은 북괴놈들 금세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철저한 군정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가더 장이 화딱지가 나서 아주 꾸짖는 소리로 내 명령이니까 하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시신 모시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것도 육사 나왔어요. 그것도 성장해서 사성장군이 됐더라고요. 언제 됐느냐? 카터가 대통령 됐을 때 참모총장이 됐어요. 근데 카터가 당선되면서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 군대 다 뺀다. 역사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이게. 그래서 그 장에 그 얘기를 듣고 백간에 달려가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싸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투서 별내가 뚝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장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했는데 아들도 그렇게 훌륭하고 또 벤플릿 장군이 압록강에서 증군을 할 때에 죽었어요. 벤플릿 장군 아들도 조종사였어요. 거기서 떨어 죽었어.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참모들이 저 장군님 우리가 시체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벤플릿 장군이 가지 마라. 걔가 중요한 거고 한국 자기 평화 중요하다. 그래서 시체 버리고 그냥 했습니다. 한국에 난 장군들이 그렇게 영웅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나요, 눈물 나. 야, 이런 장군들이 있었구나. 걔들이 한국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쟁 터지니까 간 건데 아들까지 버리면서 죽은 시체 찾는 건 못 찾게 하고. 야, 이거 한국 사람들이 이거 눈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쫙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시골에 살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우선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구해준 참전 용사들에게 사은하는 짓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참전용사 유리 파티를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은 것이 89년도입니다. 1989년도 바로 여기 저 골프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쪽에 레코드 신문에는 미국 신문이 있는데 미국 신문사를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으니까 당신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신문 기자들이라는 게 그 어떤 정의를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이 정의로운 생각으로 아마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자기가 기사 쓰겠다.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 근무한 여러분들 위해서 여기 한 사람의 한국 사람이 그 얻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감사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흘의 밤을 연다 그런다. 여러분 다 참석하라. 그리고 기사가 촥 나갔습니다. 기사가. 그러니까 뭐 한 100여 명이 막 대표드는 거예요. 이 참전용사들이. 그때는 1989년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우문은 저녁을 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한국 분들 몇 분들 당신들 좀 도와달라. 김치하고 밥하고 좀 해서 상을 좀 쫙 차려주자. 그리고 그 사물 노린이 이런 거는 저 뉴욕의 그 악단들한테 불러서 하자. 1989년도에 최초로 아마 그게 교포사상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참전용사 위례밤이 여기 스토니 골프장 산꼭대기 있어요. 그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근데 내가 그걸 주선했고 그때 당시에 참전용사 중에 흑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아주 영롱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인데 자기가 20살에 갔다 와 한국에. 그래서 막 울어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한국전에 근무했을 때 차별을 그렇게 많이 받았답니다. 밥 먹는 것도 따로 박스가 있고 집밥도 같이 안 해주고. 그래서 자기 눈물 난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나한테 터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분을 참전용사 회장을 시켰습니다. 내가 당신 참전용사 회를 맡아서 하라.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친해졌고 그거를 아는 또 신문사에서 또 계속 쓰고 기사를 많이 썼어요. 이따가 내가 이제 신문기사 다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내가 유명해졌어요. 여기 한국 사람이 그 한국전쟁 때에 피 흘린 그 대가를 고맙게 생각하는 여기 젊은 청년이 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A 코리안으로 쓰더라고요. 그 신문기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막 찾아오고 그 전화번호 적혀있잖아요. 연락처가. 찾아오고 너 좋은 일 했다 그러고 앞으로 계속 만다 그래서 그부터 매년 하는 거예요. 그때 최초로 부채춤을 해러 온 게 손정아 악단 일행이 있어요. 한국에. 내가 그 후에 가보니까 국회의사당 앞에 그 악단 사무실을 차려놨. 누가 아마 저 여유 있는 분이 그 지원한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가서 내가 저녁 한번 같이 산 일이 있어요. 그 손정아 악단이 그때 뉴욕에서 그런 거 했던 거예요. 얘들이 8명이 부채춤을 하더라고요. 했더니 자기들이 차를 빌려가지고 먼저까지 왔어요. 그래서 걔들이 그 부채춤으로 쫙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응? 예, 노랑 빨간 한복을 착 입고 부채를 쫙 등을 치니까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 한국 근무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못 봤는데, 야, 한국 문화가 저리 아름다운 게 있구나. 그 다음에 태권도 뉴욕주의 사범도 연락해가지고 니들 한번 시범 한번 보여라. 그 얘들이 와서 시범 보이는데 사람 세워놓고 여기다가 참외 올려놓고 치잖아요. 이게 야야 소리 지르면서 치는데 그 같으면 모가지 부러지지. 그 힘빨에 그 모가지 안 보고 여기로 탁 치워나가는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이거 참전용사들이 나이가 먹었는데 아주 이거 한국 문화가 이런 게 있었구나. 기발나게 그 사람들 좋아하고 킥하고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다고 그 파티를. 그렇게 해서 그 파티가 시작됐고 그때 당시 여기 셰리프가 경찰국장이 한국에 근무했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부터 제가 참전용사 파트는 주요한 오가나이즈로 생각이 돼서 그 후에 기자회견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매년 그때부터 매년 내가 했어요. 어느 날 이 호텔에서 하고 다음엔 저 호텔에서 하고 그러니까 돈이 드니까 한국 사람들 그때 많지는 않았지만은 의사들 있고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해서 돈 좀 걷고 모자란 건 내가 채우고 해서 89년부터 참전용사 위례범을 실시한 것이 지금 코로나 전까지 했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뉴욕 신문들이 막 떠들썩하게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 비서관들이 그랬겠는지 저런 분을 우리 여기 이 커미션을 신청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로 1년 후에 이 휴먼 라이트 커미셔너로 지명을 하더라고요. 지명을 하는데 subject to approval, 그것에 legislature, 여기도 의회가 있어요. 19명의 입법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준을 맡아야 된다. 그 내가 하는 일은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 하여튼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거기서 인준으로
만장일치로 가길래 내가 커미셔너가 된 거예요. 휴먼 라이트 커미셔너. 그 커미셔너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거는 이 지역사회 40만이에요. 이 지역사회에서 이 차별과 그 다음에 이 인종 문제라든가 또 이 도메스틱 바이런스 문제라든가 또 주택에 있어서의 그 인간 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이거에 기여한 사람들 1년에 한두 명씩 뽑아서 시상해주는 일입니다. 매년 한 번씩 시상식을 해요. 그 어워드 세리머니를 해요. 그럼 내가 이제 체어맨이 됐어요. 그 커미셔너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호텔 같은 데 정해가지고 초청장 보내서 한 200명이 참석을 해요. 거기서 이제 목적을 하고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 커미션의 목적은 이 지역 사회의 인권과 이 민권에 기여한 사람들을 한두씩 뽑아서 이 시상식을 해준 일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도 사회봉사를 하면서 인권 존중하는 상호 존중하는 일 하라. 여기 한인들이 꽤 있는데 이것도 좀 오가나이즈해서 초대 내가 뉴욕주 한인회장을 창설을 했어요. 초대 90년대 이 묵고 저리 묵고 해서 그것하고 참전용사 그렇게 이제 짬뽕시켰죠. 참전용사 봤을 때 니들도 참석을 해서 기여하라. 그래서 한인회도 내가 몇 년을 했습니다. 초대 한인회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권국장을 하면서 또 이 참전용사에는 참전용사들이 또 거기 수석 부회장을 지금까지만 내가 한국전에 근무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회장을 줘도 안 맡아요. 그건 그 순서에 맞질 않아요. 사실 내가 거기 부회장 할 수도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이 시킨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한국전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은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절실히 필요하게 됐어요. 한국전에 다 죽어가니까 회원이 다 죽어가요. 없어져.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것이 한국전 후에 근무한 사람들도 회원을 넣으라.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 후 사람들 이 리크루트하기 바쁩니다. 내 아이디가 그대로 먹어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 코리안 워 베테랑스 애소시에이션이라는 게 KWV인데 그 기관이 없어져. 조금씩 없어질 거야. 아마 각 지역에서. 나이가 85에서 좀 95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 후에 근무한 사람들도 오고 한국전에 근무한 사람들 숫자가 점점 없어요. 지금 우리가 190명 참석했는데 요새 20명뿐이 안 와요. 요새 우리 회의하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빚어져서 미국의 그 참전용사에도 각성을 하고 그 어가니제이션을 유지해 나가려면은 이제 구성론을 바꾸고 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내가 지역사회에 그렇게 인발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제가 터지면은 미국 신문사에서 날 불러요. 기자를 보내. 인터뷰하러. 그 사람이 제일 잘한다. 이 남북한 문제는. 신문에 너무 이제 죄송할 정도로 많이 실렸어요. 내가 이게 잘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정말 실리나. 근데 신문사에서는 또 그 하던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새로운 사람은 몰라 또. 또 내가 뭐 만나보니까 공부도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거야, 한국전쟁. 또 우리 잘할 때 내가 그 뭐 미군들 내 우리 주변에 부대도 있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쪼꼬라도 얻어먹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한국전 매년 6월 25일 한국전 그때 우리가 파티하거든요. 그때는 꼭 기자 보내. 기자 보내서 이제 한국전에 대한 얘기도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줬고 어디 가나 그냥 내일이면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는. 그게 이제 전국에서 발행하는 그레이비우드 잡지를 이제 나도 보고 있고 거기에 내 글도 많이 썼고 내가 영시도 하나 썼습니다. 한국전 용사들에 대한 그 고상한 희생과 또 그 자유정신에 대한 그 사람들의 헌신에 대해서 영시를 내가 하나 썼더니 그게 미국 신문에 그냥 실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공명이 돼버렸어요. 그게 뉴욕 타임즈 실리고 그래서 지역사에서는 그냥 나를 아는 사람들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그 사람 모르는데 인사를 해요. 당신 참전용사 파티 매년 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즐겁고 보람도 느끼고 긍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미국 와서 그래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참 잘한 짓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인권위원회 커미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전용사의 수석부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미사랑의 재단의 총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계는 강연 내 국부론이나 자본주의 강연하면 경제학 했으니까 하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경제학은 덕택이고 그래서 여기저기 그 네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서 지난 50년의 나의 미국 역사는 그 네 가지로 엮어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책도 몇 권 써냈습니다. 영어 책도 써냈고 한국말도 써냈고. 그래서 그걸 인용하는 사람도 많고, 한국 어느 대학을 갔더니 한국말 쓴 걸 교재로 써도 되느냐 허락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 한국일보 뉴욕 지부에 10년 컬럼을 썼습니다. 또 중앙일보에도 썼고, 그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나온 것이 이제 첫 번째 내가 본 미국과 한국에 대한 그 책에 나온 거고, 앞으로 한 이제 두서너 권 책을 이제 더 쓰려고 이제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사회 인발받은 게 그렇게 돼서 인발받게 됐습니다. 꿈은 저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럼 시골에서 성장할 때 국민학교 중학교 때 다 우수하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역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항상 갖고 살았는데, 지금 뭐 제가 이제 나이가 80이 가까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를 제가 놓친 것 같고, 단지 이제 후세들한테 어떻게 좋은 가이던스과 인스트럭션을 주는 게, 이런 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내가 그 한국 정치라는 게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복잡한 생활입니다. 그거 극복하려면 병도 걸리고 알수도 들고 별게 다 납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한 것이 오히려 나는 다행이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내가 그런 걸 했다면은 시문학 같은 데 관심을 쓰지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시문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썼습니다. 시도 쓰니까, 영시도. 그런 거는 내가 그런 분야를 안 갔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서 자연도 봐야 되고 자연의 미도 감상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사랑의 재단을 통해서 그늘진 곳도 쳐다본 생각도 내가 가졌고, 또 인권 커미션을 하면서 이 부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도 동정할 줄 아는 마음을 내가 생겼다. 내가 정치로 나가서 외골수로 나갔다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더 감각된 정치에서. 그래서 뭐 후회라기보다도 이제 후회라는 게 이제 우리 동생들 집안 식구들이 날 그렇게 바랐는데, 가끔 내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가면은 형이 한국에 있었으면 자기들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근데 거기 미국까지 뚝 떨어져 있으니까 뭐 자기들은 낙동갈 오리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해요. 그럼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고국에 와서 써먹었으면 자기들도 동참하는 기회가 생겼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뭐 미국 사회도 혼자 남으니까 참 섭섭하다. 그런 걸 내 동생들이 얘기를 하고, 걔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 고향에서 유세를, 우리 집안에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서 유세를 많이 다녔고 공부했는데도 많이 다녔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를 쳐다보고 살았지. 그러니까 내가 정치 경제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군대 가서는 미국 사람들이 그 은공을 아는 그런 기회도 가졌고, 또 영어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고, 그래도 내가 영어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 글도 쓰고 하지, 그 정도를 하지.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 영어 깡통이지. 그리고 와서 뭐 남들 입 돌아가는 걸 쳐다보고, 그런 시기는 내가 지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뉴욕 타임스를 지금 읽어도 거의 모르는 단어가 없게 됐다. 그건 아주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내가 사회에 관심을 두고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 더 충실한 남편 내지는 아버지 역할도 지금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실해서 그 충실한 것이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의 완결한 아주 시민으로 살다가 사회에 뭔가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사랑의 재단도 설립합니다. 뭔가 발자국을 남기고 빛과 소금이 된다면 나의 인생은 참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겁니다.